심각한 확산세에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마침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된 시점이라 더 걱정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거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예, 이틀 연속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적절하게 2단계로 높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인천이 좀 빠졌다라는, 우리 출퇴근을 인천에서 서울 경기 많이 하니까 인천도 좀 포함하고 지금 자제 권고, 집회 자제 권고인데 좀 강력한 금지라든지 좀 실효적인 조치가 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효적인 조치인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 간 이동이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인천, 서울 경기가 환자들이 많았고 또 대전이나 광주로 이동하면서 거기 또 집단 발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는 수도권이 많으니까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하고 지금 다른 광역시의 발생 상황을 봐서 다른 광역시에서도 만약 집단 발생의 조짐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예, 다른 광역시도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증가 추세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집단 발생의 조짐이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단계 지침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실내가 이렇게 50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이고 자제 권고입니다. 이거는 네. 좀 느슨한 거 아닙니까? 예, 느슨합니다. 지금 뭐 2단계 올린 건 좋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나 전파력은 매우 높거든요. 지금 과거에 뭐 콜센터라든지 뭐 물류센터 일부에서 집단 발생과 달리 지금 다발적으로 뭐 커피숍이나 뭐 교회나 또 무슨 캠프장 또 마을에서까지 지금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돼야 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가 뭐 내일 200명 이상 될 수도 있고 모레는 300명 이상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급격한 증가세이기 때문에 이걸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가 집회 제한 못지않게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집단 감염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3, 4월 대구 경북 유행 때와는 뭐가 다른 겁니까? 대구 대구만 해도 인구가 240만인데 서울은 1000만, 경기 인천까지 하면 2,5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규모가 크죠. 또 의료 시스템이나 이 방역 요원들이 지금 많이 피로해 있습니다. 번아웃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 30명 환자 생기는 거랑 1, 200명 생기는 거랑 이 방역이 늦어집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 추적이라든지 이게 초기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일찍 강력하게 조치가 돼야 증가세를 꺾고 뭐 의료자원이나 방역요원이나 의 피로감도 덜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때보다 더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죠. 규모가 크니까요. 인구가 벌써 뭐 5배 내지 10배 많고 또 이 휘발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한 명의 환자가 2~3명을 감염시키니까 이것이 세대를 갈수록 더 기하급수로 늘죠. 그러니까 대구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어서 대구에서도 한때 1일 900명 넘게 발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뭐 1000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조금 느슨한 조치들도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또 연휴가 시작이란 말입니다. 휴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 사실 뉴스 보고 휴가 계획을 취소할 분이 얼마나 되실까 걱정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또 이제 7말 8초, 7월 말 8월 초에 휴가들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때가 위험한 시기다.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라고 봤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고 일단 휴가 가신 분들이 또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일단은 가급적 안 가는 것이 좋겠지만 가신다면 휴가지에서 이제 실내에 머물고 뭐 외출하신다 하더라도 한적한 데를 산책하시거나 가급적 밀집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가시는 게 어쨌든 제일 좋겠죠. 네. 가시더라도 최대한 조심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국면이 다시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확진자가 줄은 국내 발생이 갑자기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계속 경고하셨어요. 경고를 했죠. 무슨 양치기 소녀처럼 저는 경고하는 사람 축에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경험했던 것이 5월 1일 날 첫 환자가 있고 여름새는 지금처럼 소강새다가 8월 15일 날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환자가 늘었거든요. 신종플루 대유행이죠. 2009년, 11년 전에. 같은 바이러스고 호흡기 전파력 있고 환경 내 생존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좀 경고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마스크 착용인데요. 지금 문제는 집단 발생이 되면 검사를 해보면 30 내지 80%가 무증상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 증상 시작되기 이틀 전에 전파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누군가 상대방이 이미 잠복기 감염자로 전파를 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부지불식간에 감염이 돼서 전파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주제 3화라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절대적으로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마스크 착용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환자가 느는 것인데 제가 집 밖에만 나가면 마스크를 쓰시라. 그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있는 거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렇죠. 본인이 감염을 타인을 시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감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놓고 있는데 아예 마스크를 써서 원천적으로 예방하자 그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도 꼭 써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